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그죠? 파월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3일 연속 상승장이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팬데믹 이후에 가장 높은 어떤 상승폭을 보여줬다. 나스닥보다는 S&P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좀 딱 말씀 좀 드릴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나스닥이 엄청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우하고 S&P는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지금 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의문스러운 지금 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오늘 전격 해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제가 부정적인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긍정적인 측면은 뭡니까? 일단은 지난주처럼 어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그런 어떤 이제 좋은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률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또 부정적인 측면은 뭡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내일 GDP, PC 그리고 이제 7월 중순이죠. 아마 7월 13일 정도 될 겁니다. 그때 이제 CPI, 그죠? 그때가 발표가 되고 나면 그때도 저는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거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7월 되면 또 2분기 미국 기업들 실적이 또 발표가 돼요. 그래서 7월 달엔 정말 복잡 다양한 어떤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정말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투자하는 데 상당히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반드시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긍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월이 지난주 이틀에서 상원, 하원, 그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하원하고 상원하고 발언이 완전히 지금 180도 다른 발언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들이 상원에서 발언했던 거하고 상원에 발언했던 거 완전히 다르네. 근데 상원에 발언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제가 와서 처음에 때 발표했을 때 뭐 간단합니다. 뭐 금리 인상, 뭐 상원 의원이 물어봤죠. 자, 금리 인상을 만약 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파월이 그랬습니다. 경기 침체 인정한다. 오더라도 우리는 2%라는 인플레이션 숫자를 볼 때까지 지속적으로 몇 개월 동안 인상을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결국엔 뭡니까? 파월이라는 그 의장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원에서도 얘기가 두 가지가 완전히 희소식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뭐냐? 자, 2%까지 인플레이션 볼 때까지 간다. 그 얘기는 동일한 얘기예요. 근데 첫 번째로 달라진 게 뭐냐면 자, 하반기까지 우리가 금리를 올리더라도 자, 금리 올리는 게 얼마 남았습니까? 7월 한 번 있고 9월, 10일, 12일 그렇게 남아있죠. 그 하반기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하반기까지 올리더라도 미국의 경제력은 강력하고 노동력 또한 강력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필연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필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들이 이제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야기시켰죠. 일단은 요거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여기 안에서. 근데 일단은 긍정적인 면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요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발언이 있겠지만 이것들이 가장 핵심이 되다 보니까 뭐 국채금리도 좀 내려가고 국채금리도 많이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너무나도 시장들이 조그만 파도에도 상당히 기대감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좀 버블이 좀 많이 껴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참 아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파월의 발언, 이것 때문에 하원의 발언에 의해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인해서 상승 요인을 했다. 그렇게 일단 긍정적인 첫 번째 요인을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자, 시카고 공포지수입니다. VIX라고 하죠. 또 이제 오늘 또 이 방송을 처음 보신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게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파생상품, 해외 파생상품 거래하는 게 CM이죠. CME. 시카고 선물 거래소. 그죠? 그리고 CBOT라는 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CME에서 공포지수를 발표하는 걸로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CBOT라고 해서 선물 옵션 거래소예요. 그것도 시카고에 있습니다. 거기서 발표하는 매일매일 발표하는
공포 지수예요. 공포 지수. 그래서 매일매일 발표를 하는데 자, 제가 저번 주에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여기 보시면 32.95 그죠? 상당히 높은 숫자가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죠? 지금 거의 2% 가까이 하락하는 거의 1% 정도가 지금 떨어졌어요. 1% 정도가. 그 여기 이제 우리가 그래프상에 볼 때는 상당히 많이 하락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시카고 VX 공포 지수가 25 이하로 떨어져야 공포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아니죠. 26.9.5잖아요. 그럼 27이라는 얘기야. 아직도 안정적인 어떤 공포가 안정적으로 아직 되질 않았다.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요거는 이제 뭐 CBOT 들어가서 바로 캡처해서 갖고 온 건데 요거는 이제 또 이것도 알고 싶은 우리 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기 이제 네이버 쳐보시면요. VX 딱 치면 이렇게 지수가 나옵니다. 요거 가지고도 투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 보면 이제 월봉, 일봉이 있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지금 급등락을 많이 하는 지금 상황을 보이다가 6월 달에 그죠? 다시 올라가는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것도 일단은 VIX 공포 지수가 하락이 됐다는 것도 상당히 시장으로서는 긍정적인 어떤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그렇게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 이따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요걸 자료를 만든 게 한 오후 2시 정도의 자료를 캡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만 해도 또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인덱스, 달러 인덱스죠. 6개국 통해서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가치를 보여주는 인덱스.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저번 주까지만 해도 거의 104, 많게는 105까지도 올라갔었죠. 몇십 년 만에 기록적인 어떤 상승. 근데 지금은 이제 103 정도, 103 후반에 아까 2시 정도에 캡처했을 때 요 정도 가격대로 일단 형성이 돼 있었어요. 거기다 또 어떻습니까? 이제 달러도 같이 항상 따라간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달러도 1283원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도 연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 증시가 상당히 웃음을 지었죠. 한때 2400을 이제 붕괴를 하다가 장 막판에 2412를 넘는 그런 달러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지금 이슈는 국내 증시 이슈는 달러입니다. 딴 거 보지 마십시오. 달러가 올라가냐 내려가느냐 인덱스도 보셔야 되고 이걸 보시고 어떤 투자의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겠다. 그거를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4일 이후에 지금 이제 인덱스가 그죠? 24일이 저번 주잖아요. 뭐 파월 발표하고 나서 원달러가 급락을 하면서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주었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다 살펴봤고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따지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될 것만 제가 아까 3가지 추려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자,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의 일시적인 현상이더라. 결국엔 아직은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룸이 많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또 찾아보는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첫 번째가 내구재하고 주택 판매 지수예요. 내구재 주택 판매 지수. 자, 내구재라는 거를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 내구재가 도대체 뭐야? 의문을 많이 갖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구재라는 게 뭐냐면요. 3년 동안 사용 가능한 제품. 그거를 내구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3년 동안 사용하는 제품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표준이 되는 게 냉장고 세탁기를 예를 들어요. 근데 냉장고 세탁기를 솔직히 이제 여기 보니까 많이 샀다는 거예요. 냉장고 세탁기를. 그죠? 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가 예상하는 게 0.2% 상승을 예상을 했는데 거기보다 0.5%가 더 상승이 돼서
결국엔 여기 표에 보시는 대로 0.7%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마치 되게 많은 상승한 것처럼 보여요. 이게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옆에 3월 달을 보세요. 3월 달만 해도 어땠습니까? 상당히 경기가 뭐 좋았죠.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뭐 팬데믹 전보다 뭐 상당히 안 좋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뭐 거기서 거기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내구재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지는 않았다. 그래서 여기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근데 오른쪽에 주택 판매 지수입니다. 주택 판매 지수. 이게 7개월 만에 뭐 가장 많은 반등을 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저번에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신규 주택 건설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다. 그럼 뭐 또다시 말씀드리자면 자, 얘기라는 게 이제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어차피 또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지금 뭐 일단은 금리 상승, 원자재 상승 그죠?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하습니까? 기업들은 이제 건설사가 되겠죠, 건설사. 상당히 신규 주택을 짓는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신규 주택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자, 지금 이게 주택 판매 지수가 오른 거는 뭐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자, 팬데믹 때 어땠습니까? 이제 뭐 집이 좁거나 뭐 그런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시즌이 이제 주택을 이제 구입해야 될. 근데 이거는 일반 서민들보다는 어느 정도 좀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이 어떤 판매 지수에 어떤 기여를 좀 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서민들의 지표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시청자님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7개월 만에 반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라보진 않았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자, 연은 이제 달라스에 있는 이제 연은이에요. 여기서 제조 활동 지수가 나왔어요. 어제 같이 동일하게. 네, 마이너스 17.7이에요. 최대 하락. 그러니까 10% 5월 달부터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5월 달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 거의 10% 넘게 하락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됐다. 이것 때문에 어제 어떻습니까? 시장이 뭐 많이 내려가지 않았는데 어떤 반등의 기회를 놓쳤죠. 길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 그래서 이게 제조업이 또 활동 지수가 안 좋다는 건 뭐예요? 뻔한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 원자재 상승, 뭐 또 여기다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죠. 지금 뭐 우리나라도 아까 뭐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일단 하이테크 기업들 뭐 10% 이상 급여를 올린다고 하는데 그 외적으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늘리는 기업들이 있죠. 뭐 근로자들, 하이테크가 아닌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활동지수가 이제 당연히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자, 지금 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그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요약이에요, 요약. 지표가 호저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우가 0.2% 그리고 나스닥이 한 0.7% 빠졌을 겁니다. 왜 내려갔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 차익 실현이었다. 차익 실현. 결론은 차익 실현이에요. 뭐 기술적 반등 그거 아닙니다. 이거를 뭐 이상하게 또 표현을 해요. 이건 차익 실현이에요. 왜냐? 저번 주에 3일 연속 너무나도 많이 올라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팬데믹 이후로 가장 최고치를 지금 S&P가 찍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닌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결국엔 어제부터 시장을 정확히 투자자들이 바라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아직은 경기 침체 초입 단계에 있다. 왜냐? 뭐 정확히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을 간내는데 결국엔 지금 결정이 된 게 없잖아요. 결정이 되고 나야 그게 되는 7월까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때부터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자, 얘기하는 거하고 적용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자, 적용이 돼서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하고 미리 뭐 선반영이 되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거는 체감이 엄청나겠죠. 그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정확히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하고 현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히 현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익 실현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주, 수요일, 목요일, 그죠? 내일이 수요일, 또 다음 날이 목요일. 상당히 중요한 어떤 하이라이트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왼쪽이 이제 GDP입니다. GDP. 저번에 이제 마이너스 1.5였죠. 그때도 공교롭게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예상치도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5로 나와요, 지금. 예상치가. 그러면 결과는 별반 다를 게 없죠. 그죠? 일단 마이너스는 무조건 갈 겁니다. 왜? 뭐 나아질 수 있는 뭐 어떤 수출을 할 수 있는 어떤 소스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GDP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거다 저도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PC입니다. PC. PC가 PC가 이제 0.3, 이전에 0.3이고 예측이 또 0.4예요.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안 좋죠? 그죠?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자꾸 어떻게 껴맞추려고 시청자분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상황들을 보시면 돼요. 상황들을 보시면 아, 이게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어떤 선과후를 정확히 좀 보시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이게 하회를 한다면은 재급락장이 한 번은 또 연출이 될 것이다. 한 번 또 하락을 하면서 7월 13일까지 어떤 이제 뭐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완전 혼조가 되는, 그죠? 전혀 방향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또 연출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6월이 2번 남았을 때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 어떻게 시장이 마무리가 될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뭐 어떻게 됐든 저번 주에 급반등을 했으니까 이번 주에도 좀 좋게, 숫자는 지금 안 좋게 나와 있지만, 그죠? 어떻게든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서 좋은 어떤 그 신호들이 반영이 돼서 6월 달에 좀 알차고 또 의미 있게 마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